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Wake Up in German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3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8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다시 돌아온 독일 해외 취업 에피소드입니다. 벌써 해외 취업 편으로 4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지금까지는 독일에서 해외 취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3분을 인터뷰해서 만나 뵀었죠. 네, 회계팀에서 일하시는 미코님, 독일에서 이직에 성공하신 제니어스님, 그리고 몇 달 전에 독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켈리님이요. 네, 세 분 다 이야기 다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쵸. 3분 모두 정말 각자의 매력을 뿜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에피소드 짜고 인터뷰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거든요. 미코님, 제니어스님, 켈리님 3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취업 비자, 그 중에서도 종속 비자를 가지고 하는 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마침 취업 비자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비자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팟캐스트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자가 정말 외국에 살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추방이 될 수도 있는. 무섭다. 무서우니까, 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쿄가님 독일에 온 지 3년 차고 일도 잘 하고 계셨는데 어쩌다가 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독일은 처음 취업 비자를 줄 때 처음 2년 동안은 취업한 회사에 종속된 비자를 줘요. 해당 노동 비자가 취업한 회사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2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종속이 된 게 풀려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비종속 비자를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종속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취업 비자가 나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종속된 채로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종속된다는 게 이렇게 회사에 묶인 채로, 네. 약간 노예처럼 일하면 된다. 네. 회사에 종속된 채로 2년이 지나면 비종속 비자로 바로 전환이 되고. 네. 그러면 비종속 비자는 뭐가 좋은데요? 비종속 비자는 이직할 때 노동 허가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 비자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진 않는 거죠. 그러면은 2년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해외 취업하신 신입 여러분들, 2년 아직 안 된 분들은 종속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 비자 신청을 이직하려는 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비자 신청을 새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독일은 비자 처리가 워낙 느리고 또 새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대부분 노동자들이 첫 회사가 뭐 거지 같든 아니든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어떻게든 2년은 버티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쿄가님은 2년을 안 채우고 이직을 시도하신 거죠?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아, 제가 네. 독일에서 만 2년을 최대 일하지 않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분야로 이직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싶었던 거예요. 그냥 신청 한 번 더 하면 되지. 오래 걸려봤자 얼마나 걸리겠어. 그냥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한참 걸려서 결국 거절이 됐어요.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퇴사하는 데 했는데 비자가 거절돼서 이직을 못하게 됐으니 갑자기 붕 떠버린 거예요. 네. 저도 당황하고 이직할 회사도 입사할 날짜만 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황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첫 1차 신청 거절돼서 네. 재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독일 일처리가 워낙 아시다시피 조금 느리기로 유명하잖아요. 조금 느려요. 이거 엄청난 반어법이 여기. 네. 조금. 조금 느려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4개월째 일시적 백수가 되어서 네. 노동비자 말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외국인청이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당장 2주 안에 비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아주 피가 어, 말라요. 그러니까 평가님이 뭐 연락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의욕이 네. 없어서 제가 걱정이 조금 많이 되거든요. 요즘 글도 안 쓰시고 맨날에 막 혼을 태워가지고 태고 3주하고 막 그랬는데 그니까요. 요즘 팟캐스트 대본 쓰는 것도 의욕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 진짜, 어, 뭐랄까, 막상 누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허탈해요. 네. 일 안 하면 사실 좋죠. 제가 뭐 자아 실현하겠다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긴 시간 휴식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쉬면 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불안해요. 비자가 또 거절될까봐. 그리고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솔직히 남의 나라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네,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짜. 네, 아무리 네, 멘탈을 꽉 잡아도 지금 4개월째 이렇게 있으니까, 네. 4개월 대째 되는 순간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제가 진짜 올해 1월, 그러니까 작년 말에 퇴사를 하고, 1월에 입사를 했어야 했는데, 음, 1월에 음, 비자가 안 나오고, 음. 2월에는 비자가 나오겠지, 3월엔 나오겠지, 설마 4월에는 되겠지 했는데 이제 4월이 지나갔어요. 아, 4개월이면은 1년에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와, 근데 이렇게 1이에요. 들으니까 진짜 길다. 진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와, 그러면은, 사실 이 상황에서 멘탈 관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경관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의욕이 가끔 다시 돌아와요. 네, 원래 의욕이 1시간에 하나씩 들어왔는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그러면 나쁘진 않은 거네. 이런 상황 치고. 그런데 대체 물론 독일 모든 처리가 느리긴 하지만 네, 조금, 좀 네, 느려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네. 왜 이렇게 경관님 비자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 노동비자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우리가 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면 외국인청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노동청에 보내요. 그럼 이제 노동청이 노동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청이 다시 외국인청에게 노동 허가 여부를 통보해주면 외국인청이 다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대체로 노동청에서 심사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대요.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리는데 저는 외국인청에 비자를 넣고 결과를 받기까지 총 3개월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거 되게 뭔가 불필요한 단계가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외국인청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노동청에선 진짜 2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제가 노동청에 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음. 2주 걸렸대요. 불필요하다니까요, 그 단계가. 그니까요. 그냥 노동청에 바로 신청하면 안 되냐고요. 아무튼 그 3개월 동안 진짜 미친 줄 알았죠. 제가 퇴사하기 2달 전에 비자 신청을 넣었거든요. 엄청 쫄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쫄렸어요. 음. 독일은 대부분 퇴사하겠다고 고용주한테 알리고 나서 2~3달 후는 되어야 퇴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자도 보통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다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퇴사 날짜는 다가오지, 외국인청은 연락이 안 되지. 근데 저는 진짜 뭘 몰랐던 게 저는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독일에 대한. 독일이 일 처리는 느려도 그래도 일은 똑바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주 크나큰 착각이었죠. 아니 내 퇴사일이 10일 30일이고 내가 2달 전에 미리 얘기를 했고 네. 이직일이 1월 3일인데 그 전에 연락을 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뭔가 우리 한국인만의 상식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이 여기는 상식이 아닌가 봐요. 뭐 그냥 너무 그러면 뭐 다른 거 주면 되지. 뭔가 미봉책?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쵸? 그니까요. 그래서 퇴사가 1주, 2주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외국인청에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로 아무리 재촉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없었죠, 진짜. 그래서 예전 회사, 지금은 퇴사했지만 그 회사 마지막 날에 진짜 연말이고 해서 일이 별로 없고 회사 분위기도 약간 싱숭생숭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 전 회사 사람들 다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걱정해주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데
눈물이 나니까 티는 안 내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배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아, 근데 나랑도 그러겠다. 누가 그쵸? 원래 또 막 울고 있는 애한테 옆에서 이렇게 막 토닥여주면 더 눈물 나잖아요. 그니까요. 제가 또 그래서 오스트리아 워홀 할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진짜 오스트리아랑 독일에서 비자랑 뭐 서류 문제로 가진 고생을 다 한 친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외국인청을 직접 찾아가라는 거예요. 독일은 태어민이라고 하죠.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면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고, 다들 태아민 못 잡아서 그냥 거기 가서 기다리면은 들여보내주기도 한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 왜 태아민 없어도 그 예약 안 잡아도 운 좋으면 들어가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랑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안 되겠어서 외국인청을 갔어요. 코로나 검사한다고 아예 건물 입구에 직원이 서서, 그러니까 태아민 있어? 없다고 하면 이제 막는 거예요. 아, 아니,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데 태아민 없으면 못 아. 들어가,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태아민을 잡을 수가 없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태아민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신청은 했고, 그래서 제가 나 2달째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 걸어도 연결이 안 돼서 태아민 못 잡는다, 나 지금 실업자 됐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운이 좋았던 게 제 뒤로 사람들이 3명이 더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도 태아민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거기서 구구절절 말하고 있으니까 그 3명도 딱 그 직원한테 엄청 세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네들도 이렇게 막 이런 문제가 있다, 연락이 돼야 태아민 잡지 않겠냐. 네. 그래서 4명에서 계속 항의를 하는데 또 그 뒤로도 태아민 없는 사람들이 한 7명인가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 시큐리티 하시는 분이 혼자 못 맞고 그냥 다 들여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집단 항의를 해라. 단체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 근데 너무 기빨리지 않아요? 전 말만 들어도 기빨리는데요? 저 지금 말하는데 기빨려요. 아, 이날 알았죠. 뭐 독일 외국인청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랑 말을 이제 튼 거예요. 약간 동지의식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들 항의하는 게 약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중 한 명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함부르크에서 오래 살았고 이것저것 이사 많이 다녀서 아는데 네. 여기 외국인청이 진짜 최악 중에 악이라고. 이메일이건 전화건 절대 연락이 안 되고 업무 처리도 느려서 자기는 여기 외국인청 때문에 미치겠다고, 매번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진짜 이사를 가야겠다. 그럼 이 정도면은 좀 진짜 다른 외국인청 관할로 가고 싶어도 진짜 이사까지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미치고 파탈 뛰겠네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결국 들어가서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어떤 공무원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제가 2달 만에 안 되겠어서 간 거였잖아요. 네. 2달 동안 제 메일을 받고 아예 일을 시작 자체를 안 하고 있었대요. 제가 찾아갈 때까지. 2달 동안. 헐. 그거를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노동청에 보내면 되는데 제가 보낸 서류를 네. 이제 자기네가 받았으니까 검토 바로 해서 노동청에 그냥 금방 보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못했다고. 이게 그 말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고 그냥 웃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이가 2달 동안 대체 뭘 한 건지. 미리 알았으면 퇴사 안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아니 뭐 자기가 제 서류를 이제, 그래서 그 직원이 제 서류를 노동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노동청에서 보내면 1, 2주면 되니까 뭐 다음 주에 다시 와서 태아민 없이 한 번 더 와봐라.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진짜 갔어요. 그래서 매번 찾아갔거든요. 근데 뭐 되긴 뭐가 돼. 그러고 나서 한 달 더 기다렸죠.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려서, 그러니까 2달 기다려서 찾아갔다가 한 달을 더 기다려서 총 3개월 기다려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외국인 청에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2개월 기다렸다가 가서 말하고 한 달 더 기다린 거니까 3개월 청 기다린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청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비자 거절이었던 거죠? 네, 그게 심지어 거절이었던 거예요. 어떡해. 3개월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차라리 그때 승인이라도 됐으면 2월 중순에 일 시작하고 네. 뭐 그냥 해프닝 정도로 치고 넘어갔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새 취업 비자를 받아서 새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결국 결과는 거절이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러면 비자 거절 이유는 뭐였어요? 그 거절 이유도 항상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우선적으로 채용되어야 할 다른 대기자가 있다. 아. 그랬어요. 다른 대기자요? 그러니까 독일에 채용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국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유럽 시민, 그 다음이 뭐 그 외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청 입장에서는 왜 이 자리에 독일인 안 뽑고 굳이 저를 뽑냐는 거죠. 아. 자기네는 이 회사의 이 자리에 한국인이 채용되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독일인들이 있는데 왜 독일인 안 뽑냐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분통이 너무 짜증나는. 아니, 회사에서 경관님을 뽑겠다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하는 거 알겠는데, 회사에서 이미 계약서도 경관님한테 줬고, 그리고 또 경관님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독일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아, 왜 고용주한테 뭐라 안 하고 노동자한테 그러는 건지 조금 화가 난달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고용주가 회사에서 뽑겠다는데 어. 회사랑 미리 얘기를 하는가? 아, 그 회사랑 얘기하지 왜 나랑 얘기하는 거야? 회사가 나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직할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냥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1월부터 당장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2월이었고 비자는 거절됐고 네. 뭐 제가 그래서 회사한테 서류 하나만 더 작성해 달라고 한국인이 왜 이 회사에 필요한지 그런 걸 적어서 노동청에 편지 형식으로 하나만 써달라고 네.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서류를 제출하면은 얘네가 한국에 뽑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한국에 필요한 이유를 우리 회사에 써주면 되겠지. 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회사에서 매니저님이 검토해 보겠다 하고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 또 본인 회사에서 연락이 안 돼. 2주 동안 이게 피는 계속 마르죠? 피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아주 쪼그라들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회사가 계약서를 물려도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회사가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비자 있는 사람 뽑겠다 이럴까 봐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 있죠. 근데 너무너무 걱정될 것 같아. 나로도. 진짜. 네. 근데 다행히 회사에서 더 시도해볼 마음이 있었나 봐요. 2주 만에 매니저가 전화를 한 거예요. 결국 2주만, 그래도 다행히도 2주 만에 전화했네요. 2주가 참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자 재신청을 넣자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신청을 넣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가 부담을 할 테니까 비자 대행업체를 섭외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한 400만 원 정도 회사가 부담을 해서 전문 업체에 제 비자 수속을 맡겼어요. 그럼 뭐 400만 원 주고 맡겼다면은 다행이긴 한데 그쵸. 그 비자 전문 업체면 뭔가 좀 다르겠죠? 확실히 다르긴 달랐어요. 그 업체가 나름 인지도도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그 업체 시스템으로 제 비자 처리 과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네. 제가 이직을 할 회사에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가 없었대요. 그러면은 거절될 만한 사유가 되겠네요. 네, 노동청 마땅히. 거절 사유가 타당한 거였어요. 아. 저는 당연히 제가 한국인이라서 뽑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 팀이 아시아 쪽으로 수출 수입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 회사든 한국 고객이든 뭐든 한국인 원어민이 필요하니까 저를 뽑았겠거니 그냥 혼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접 본 것도 이 회사에서 먼저 면접 보겠냐고 연락이 또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합격까지 했을 때 여기 내 백그라운드가 큰 장점으로 작용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레짐작이었던 거지 확실한 건 아니었던 거군요. 아니었죠. 제 가장 자부심 넘치는 스펙이 한국어 실력이거든요. 한국어 최상. 외국에서는 우리가 한국인인 게 스펙. 그러니까 제가 여기 독일 쓰니까 한국인인 게 스펙이잖아요. 그쵸. 자부심이었는데 그걸로 뽑힌 게 아니라니까 제가 좀 제 생각보다 유능했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요? 네. 그럼 나 여기 정색해야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자 업체를 섭외한 거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서류를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회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노동청 말도 맞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해서
그 비자 업체를 섭외를 했고 네. 그래서 다른 전략을 비자 업체가 짰어요. 그 전략이 뭐였냐면 독일인을 뽑을 수가 없어서 외국인을 뽑았다.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좋은 전략이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서류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비자 대행업체에서 회사랑 그거 준비하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줘서 알았었어요. 아, 그러면은 경관님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우리 그 4월이잖아요. 4월 중순. 네, 그럼요. 우리는 한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비자 업체를 통해서 3월에 재신청을 넣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사는 곳 외국인청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너무 일처리가 조금 느려서 제 신청 넣고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여전히 제 비자 심사를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개월 기다렸던 그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어떡해. 아니,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짬밥이 생겨서 외국인청에도 가보고 노동청에도 연락해 봤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청에서는 자기네 일 많다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일 할 거라고 한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일이 많대요. 그 말만 하고 노동청에서는 외국인청이 아직 자기네한테 제 서류를 안 넘겼다. 그래서 심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러다가 또 저번처럼 3개월 기다려야 될까 봐 그냥 그럴 것 같죠. 왠지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느낌이 세하죠. 느낌이 쎄해요. 그러니까 전 이제 독일 외국인청을 믿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 경관이 사시는 이 구역 이 외국인청이 심각한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사는 사람도 많고 외국인도 네. 많은가 봐요. 아. 그리고 또 뭐 내부적으로도 이유가 있겠죠. 뭐 네,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뭐 아실 거예요. 그 독일 일처리. 아, 진짜 근데 진짜 한치 앞날을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오래 걸리더라도 비자 승인만 되면 좋겠어요. 또 거절되면 진짜 제 신청 한 번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무기한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좀 지쳐가거든요. 네. 이게 막 계속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 대학이라도 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되나 그러면 팟캐스트는 접어야 되나? 아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경관님. 비자 나올 거예요. 오고 있다고 얘기는 되겠지만, 비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자 $400만 원 주고 지금 비자 업체 계속 하는데, 그렇죠? 네, 나와야죠. 400만 원 뽑아야죠. 저 비자 나오면 함부르크에서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광란에 홈파티를 열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만 합니다. 그래도 이해할 것 같아요. 하셔야죠. 네. 광내 홈파티 여세요. 네. 근데 저는 네. 우리 팟캐스트 계속 해야죠. 네, 저희 팟캐스트가 계속 된다. 그럼 제가 무사히 이직 성공한 걸로. 네, 아니 이직 성공 못해도 팟캐스트 계속 해야죠. 저 막 짜증난다고 따뜻한 나라로 어디 안 돼. 독일에 남아야죠. 안 돼. 여기도 여름에 따뜻해요. 벌써 정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름에도 따뜻해요, 여기. 아닌데 함부르크 안 따뜻한데요? 남부로 오세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자 얘기 계속 될 거예요. 네. 제 요즘 최대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걸로 얻은 노하우를 또 많이 풀어야죠. 어쨌든 경관님의 비자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저희가 궁금했었잖아요. 경관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눠줘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또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는 비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세요. 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